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서 좀 짧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지금 주말에 워낙 좋은 뉴스들이 좀 호재들이 나와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 미국 나스닥이 워낙 또 좋게 잘 마감해서 끝났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런 채권 안정 기금에 대해서 뭐 50조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물론 또 실제로 투입하는 금액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 안정을 주려는 움직임 때문에 더 호재를 안고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국 시진핑에 대한 장기 집권, 그 다음에 뭐 독재 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으로 또 아시아 증시가 조금씩 더 안 좋았습니다. 홍콩은 또 뭐 7% 이상 급락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배터리에 다시 집중을 해보면 오늘은 사실 LNF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주춤을 했던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다 좋았던 반면에 LNF는 좀 주춤했었는데, LNF가 4% 오르고 MG에너지 솔루션이 또 2%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포스코 케미칼은 오른 데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올라서 4% 정도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 SDI도 요즘에 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신고가 65만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노신소재 뭐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 뭐 폐배터리도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맹원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것들 좋았던 것 같고, 첨보도 조금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하고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실적에 대해서 좀 언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테슬라 중국 가격 인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소문이 오늘 뭔가 뉴스가 나온 거라는 뉴스는 사실 좀 중국에서 회자가 됐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에서 가격 인하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이게 사실 좀 굉장히 테슬라를 잡고 있던 수요에 대한 의심을 주었던 큰 이슈였긴 했습니다. 이제 2차 전지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항상 그래서 테슬라를 잘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하고 워낙 밀접한 테슬라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2차 전지에 밀접한 대장주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좀 더 그동안 이렇게 부딪혀 왔었죠. 진짜 테슬라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테슬라가 매력도가 이제 점점 떨어진다, 니네 이렇게 배짱 부리고 가격 올렸는데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테슬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주문 실제 중국 창에서 가보면 뭐 옛날에 뭐 한 4, 5주 8주 10주 이런 것들이 기본인 주문창에서 1주에서 4주 4주에서 뭐 5주 이 정도밖에 대기가 없다는 것은 테슬라의 수요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게 아니다, 단지 물류 때문에 제대로 된 배송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과 배달 인도량과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결국에는 물류 때문이지 이런 수요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저변에는 주문이 떨어진 거는 아니고 이연된 거다, 지금 중국에서 새로운 보조금을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테슬라가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국인들은 요거 이런 것들 잠깐 이제 주문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거다. 니네 만약에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면 분명히 주문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 게시판에 남겼지만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부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있을 것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EV 시장 자체가 테슬라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상류층에는 조금 덜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의 그런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가격이 한 300만원 400만원, 또 테슬라 Y는 500만원 이상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테슬라 자체한테는, 오늘 또 뭐 선물 시장에서는 테슬라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지금 테슬라는 지금 뭐 트위터 이슈 때문에 가격이 더 움직이는 거지, 이런 이슈보다는 테슬라 이슈, 그 트위터 이슈가 더 크다고 보고요. 저희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배터리 밸류 체인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마진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5%막 이렇게 이익률이 나오잖아요. 뭐 먼저 무슨 뭐 현대차는 10%만 넘게 나와도 지금 막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의 마진을 좀 깎더라도 더 배터리가 많이 차량 대수가 많이 팔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호재 때문에 엔솔하고 LNF가 좀 오늘 좀 더 시장에서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 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이 삼성 SDI 밸류체인 여기도 테슬라 이슈였었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영상은 가장 최근에 올린 거 보시면 삼성 SDI와 테슬라와의 연결 확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제가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물론 테슬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그거와 별개로 또 엔솔 시총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은 또 차치하고 엔솔하고 삼성 SDI가 순수 배터리 주식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엔솔이 어느 정도 상방을 뚫어주면은 이렇게 삼성 SDI가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엔솔이 어느덧 지금 51만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120조예요. 와 대단합니다. 지금 120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 SDI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삼성 SDI는 45조네요. 물론 여기는 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원래 CATL이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얘네들이 뭐 옛날에 뭐 상장할 때 지금 뭐 시가총액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옛날에 영업 매출이익 총이익률이 CATL이 옛날에 20년도에 27%였어요. 완전히 막 난리 났었다가 요즘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9% 정도인데 엔솔 이익률이 또 오르고 둘이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빠르게 엔솔이 그런 조인트 벤처와 미국 이런 것들 공장이 많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도 많이 받고 매출 이익률도 나오기 때문에 숫자로 찍혀지는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런 굉장히 간단한 숫자인데 PER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높죠. 얘네들의 단점은 뭐 뒤에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점은 PER이 높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총이 포스코 케미칼이 15조. 근데 3분기 매출이 오늘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엄청난 숫자 나왔습니다. 뭐 60%, 뭐 70% 이상 신장은 기본이고 시장 기대치를 한 40% 정도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은 1조 넘겼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1조 6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은 818억이고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1,400억 2배 수준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잘 나왔더라도 2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조 차이가 15조하고 10.5조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더 작습니다. 물론 여기 코스피 시장이 있고 에코비는 코스닥 시장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이런 숫자와 안 맞는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포스코의 기존에 제가 생각을 하던 단점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장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장점이 극대화돼서 완전히 IRA의 최대 법안 수혜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기존의 포스코 케미칼의 장점은 돈하고 원자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점으로 지적을 받던 게 기술력. 뭐 얘네들이 그 양극재 하이니켈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구현을 못하고 있죠. 80%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트레인 하고 있지만 90%까지는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선이 LG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장점이 IRA 법안 때문에 완전히 고스란히 2배 이상 점프한 게 이 돈이 많고 이 증설이 더 많이 쉽게 되는 상황이고 원자재 밸류체인이 굉장히 포스코 홀딩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잘 거쳐져 있다. 그룹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상량도 더불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거래선까지도 지금 해결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이번에 레포트를 해보면 포스코의 실적이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음극재가 2분기만 해도 음극재의
신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한 자리 수준이었나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양극재는 계속 60%는 계속 상승을 신장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음극재가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극재 회사로만 편성이 받았었는데 음극재의 이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런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선이 단점이 SK 뭐였죠? 블루오벌 쪽에 포드 쪽에 만약에 뚫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저는 실현될 거라고 봐요. 신규 거래선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보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신규 거래선을 뚫게 되면, 원래 이 배터리에는 이 신규 거래선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SK향이나 삼성 쪽으로 뚫게 되면 굉장히 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래선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아서 포스코 케미칼의 주주들은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EV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포스코 쪽에서도 EV, ESS나 뭐 이런 전동공구 이런 쪽보다 EV 비중이 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들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 증설에서 거의 왕자 역할을, 미국에서 증설을 왕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최근 주가는 사상 최대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더 올라가고 여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런 유럽에서도 이제 또 자국 보호 정책을 또 내놓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력하게 지탱하는 힘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포스코 같은 애들이 이렇게 더 고퍼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이런 양극재 전체에서도 나눠 갖는 것들이 아니라 같은 퍼들이 용인을 받는 이런 평균 PER 같은 게 용인을 받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순서 차이고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 제가 또 말씀이 또 길어졌는데 좀 요 핵심적인 부분만 이 실적 발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7.8%. 이게 뭐 에코 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8, 9%까지 나왔지만 얘네들도 원래 6% 정도 수준이었다가 거의 지금 뭐 1% 이상 이런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첫 1조를 넘었고요. 영업이익률도 7.8%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재무는 뭐 탄탄합니다. 부문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의 포스코 케미칼의 이게 또 중요해요. 순수 배터리 회사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PER을 깎는 요소입니다. 순수 배터리의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네, 여기에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한 70% 정도가 70% 가까이 이제 배터리에서 수익을 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애들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50% 이상 신장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배터리 부분은 뭐 끽해봐야 10% 신장밖에 못하고 뭐 역신장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뒤에 한번 까보겠지만, 그렇게 1000억 정도 외우기 쉽죠. 이제 그러면은 5600억하고 600억 정도니까 합하면은 한 7000억 조금 안 되는 수준, 한 65%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양극재, 음극재에서 비중이 65%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 배터리가 65%.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PER이 좀 용인이 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이런 완전히 그 초미래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보다는 더 미래를 25년 이후까지도 좀 더 보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엔솔도 퍼는 엄청 높죠.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62%나 신장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N65 얘네들 뭐 아직은 뭐 하이니켈까지는 아닙니다. N65 시리즈의 판가 상승이 있고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렇고 재고 효과 및 판매량 증가로 이익률이 큰 폭 상승했다. 얘네 양극재 같은 경우는 10% 제 컨콜 자료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보충해서 적어놨는데, 수익성이 얘네들은 10% 이상 초과했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제가 7% 정도 수준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양극재는 10% 넘는 영업이익률, 음극재는 7%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EV 쪽에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8% 수준
나머지 이런 것보다는 좀 작고, 근데 음극재 같은 경우는 EV 비중이 56%, ESS가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리콘 음극재가 좀 더 빨리 커줘야지 이런 비중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의 약점이 어떻게 보면은 천연 흑연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실리콘 음극재로 해외에는 거의 다 이런 실리콘 음극재로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흑연에서 빨리 얼마나 전환하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음극재가 원래 한 자릿수 신장률인데 48% 정도 나 그렇게 고신장했습니다. 야, 그렇게 대단합니다. 50% 정도 신장을 같이 맞춰줬다는 게 이번 이런 실적 발표에 큰 숨어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했고 원재료 단가 상승했다. 얘네들이 원래 보통 우리나라 LG, 삼성, SK 쪽에 양극재 말고요. 음극재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해외 쪽으로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음극재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참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봐봐요. 다른 것들 내화물, 나임 케미칼 뭐 이거는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막 12% 역신장, 6% 신장 뭐 이런 것들은 뭐 보기도 우울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신장률을 깎아먹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거는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포스코 케미칼의 그런 장기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캐나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캐나다 GM 조인트 벤처가 24년 6월 완공이에요. 25년 3월. 그래서 거의 이제 지금 부지 조성을 진행 중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이런 것들이 해외 공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조 흑연도 이제 양산을 좀 준비를 기술적인 완성도를 내년 쪽에 이런 매출이 좀 발생할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IR 자료에서 IR 주담 통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면은 조인트 벤처 절광포와 이쪽이랑도 전구체 쪽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광양에서 주로 이렇게 3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많이 지금은 생산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거 대단합니다. 얘네들이 이런 광물부터 원료, 중간 소재, 최종 소재까지 IRA를 완전히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조흑연 쪽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30년에 또 기준으로 해냈기는 하지만 25년도 기준으로 34만 톤, 이런 것들은 포스코 케미칼이 좀 에코프롬이 55만 톤 정도 되고, LNF가 레드우드가 잘 통과되면 50만 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얘네들이 25년도에서 30년도 이쪽에서의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포가 지금 허용되고 있는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뒤늦게 완전히 다 휩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포드 쪽도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계약이 많을 거고, GM 쪽도 더 장기 계약인 거고, 보시면은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하고 있고, 뭐 R&D 하고 있고, 인조 흑연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전환을, 이제 기술도 그때 기사도 나왔죠. 인조 흑연 기술도 이렇게 개발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실리콘은 자동차 회사랑 공동 기술 개발해가지고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잘 요즘에 워낙 핫한 종목까지도 좀 간단하게 한번 터치를 해봤고요. 최근에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도주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만 이렇게 증시가 반등을 해주면 누구보다 빠르게 크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당연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응원과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